Sorry ass DJ.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제가 보니 중개업계의 중년들이 많이 입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개업계에 입문하신 중개사님들이 어떤 자세로 중개업계에 입문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중년의 사회적 위치와 중개업 첫걸음의 자세를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중년 세대는 사회적인 직업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가 뒷바라지할 수 있는 엄마가 집에 있고, 또 아빠는 열심히 벌고 이렇게 함으로써 가정생활이 편안하게 유지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제법 부동산도 투자해서 좀 재미를 봐서 경제적으로도 편안한 상태에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대가 경기 침체를 이유로 또 기타 이유로 해서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바로 중개업계에 입문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중개업을 하다 보면 초보 취급을 받는데, 본인은 과거에 좋은 직급에 좋은 보수에 좋은 경력을 쌓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보 취급을 당하니까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인관계를 해야 될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향 감각을 잃고 자신의 좌표를 모르는 경우가 많죠. 또 여성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중년의 여성들은 가정주부로서 자녀를 뒷바라지하고 남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공무원이나 또 교사 생활을 하신 분들은 전문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비율적으로 볼 때 가정에서 주부로서 생활하신 분이 훨씬 많습니다. 다니던 직장도 결혼하면서 그만두고 가정에서 열심히 가족들을 뒷바라지 한 것입니다. 이런 중년 여성도 이제 위기가 옵니다. 아이들도 다 크고 때로는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울한 마음뿐입니다. 나는 뭔가. 그러다 보니 중개업에 입문하는 걸 생각하게 되고, 중개업에 입문하는 것을 하나의 좌표로 삼고 시작하시는 주부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역시 남성들이 느끼는 것처럼 중개업계에 입문해서 그 거친 남자들과 어떻게 경쟁해 갈 것인가, 끈기를 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데 어떻게 그들과의 경쟁을 견뎌낼 것인가 하는 것들이 역시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가정생활을 주로 한 주부들의 경우는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중개업계에서 낯선 사람들과 어떻게 대인관계를 해서 계약을 성사시킬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중년 세대는, 40세가 넘는 중년 세대는 새로운 세계를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20, 30대에 대해서 20, 30대에 비해서 추진력이나 결단력이나 또는 체력이나 이 모든 것에서 뒤지기 때문에 이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중개업계에서는 더욱 자신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강의를 생각한 것은 바로 중년 여러분들에게, 중개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중년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강의를 마련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개업계에 진입하는 40대 이상의 장년, 중년 중개사들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중개업계에 입문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과의 만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중개업은 사람 장사입니다. 사람과 어울려서 함께하고, 그리고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협상하고, 그리고 계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과의 만남이 바로 중개업계에서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과 만나는 것을 좋아했다면 더욱 좋은 일이고, 혹시 사람과의 만나는 것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제 사람과 만난 일을 즐겨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져야 됩니다. 중개업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기질을 지녀야 됩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중개 물건이 좋은 게 나타나면, 또 고객이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의뢰를 했으면, 계약은 5사람이 경쟁을 했든 10사람이 경쟁을 했든 20사람이 경쟁을 했든 계약은 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중개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계약건을 이끌어냅니다. 막판에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무너집니다. 중개업은 2등, 3등이 없습니다. 은메달, 동메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금메달만 있을 뿐입니다. 끈기를 가지고 한다면 중년이라도 내 몫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개업은 시간이 많이 남는 직업입니다. 시간 배분을 잘 해야 합니다. 중개업은 많이 그렇게 사람이 붐비는 직업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놀러 오는 사람 빼고 물어오러 오는 사람 빼면은 확실한 손님은 2-3명, 많아야 5명 정도? 명절이나 또 연휴나 또 휴가철이면은 그나마 1명도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이 남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자, 용산 같으면은 용산역 앞 개발, 또 미군 부대 부지 개발, 이런 데 대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브리핑 자료로 만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매물, 내가 갖고 있는 고객, 이런 거를 엑셀로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겠죠. 유료 마케팅, 네이버, 다음, 직방과 같은 유료 마케팅을 어떻게 문구를 작성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 할 것인가, 그리고 이거에 대한 효과는 어떤가 등등을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야 될 것이고, 또 무료 마케팅,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이런 걸로 광고를 어떻게 촬영을 할 것인가, 글을 어떻게 써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 전화 오게 만들 것인가, 이런 모든 과정들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시간을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테크 강의, 부동산 전망 강의, 시간 날 때마다 다니면서 들어야 되고, 중개업자들 모임에도 나가서 정보를 공유하고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 활용을 잘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중개사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활동 하던 직급이나 명성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면서 살았습니까? 여태껏?
그렇지 않죠. 조직의 어떤 간부로서, 조직의 임원으로서 그 회사에 충성을 하면 내 몫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손바닥만한 중개업소를 하지만, 손바닥만한 중개업소에서 근무하는 소속 공인중개사지만 마음은, 정신은 CEO적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CEO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CEO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모방할 것이 아니라 나만의 세계, 나만의 실력을 구축하지 않으면 중개업계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다음으로 다섯째는 중개 업무에 대한 호기심을 발동하는 기질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중개업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기심을 갖는다는 것은 청소년이나 청년 때 많이 해본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호기심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 호기심을 충족을 시키려고 할 것이고, 충족을 하면 새로운 것을 하나 배운 데 대한 그만한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구나 연관되어 있는 일들이라면 더욱 발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개업을 하면서 많은 호기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개선하고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중개업에서 노하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게 된다면 중개업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개인 기술 면에서, 대인 관계 면에서, 클로징 면에서, 계약서 작성 면에서, 모든 면에서 우리는 실무적인 면에서 노하우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자신의 업소와 다른 업소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각각 나름대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중개업에 필요한 특성을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친절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중개업의 커다란 특성입니다. 여러분 협상력 뛰어나십니까? 그렇다면 중개업에서 큰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식면에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그렇다면 판례나 법규에 대해서 뛰어난 자질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개업계에서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특성을 발견하고 그 특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중개업소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중개업소는 그 중개업소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것이고, 나는 내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나만의 세계를 구축해서 중개업을 하는 것입니다. 수입의 차이가 옆집은 2천만 원인데 나는 200만 원이다. 그 사람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죠. 십수년간. 그리고 마케팅에서 나보다 뛰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200만 원 번 것도 다른 적지 않은 부동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토닥거려 줄 수 있는, 자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나타내고 자기를 응원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다른 업소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것은 좌절감만, 패배감만 느낄 뿐입니다. 다음으로 일곱째입니다.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지병이 있으면 중개업 할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중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건강한 모습, 항상 건전한 모습을 고객들에게, 동료업자들에게 보여줘야 그분들이 나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자면 항상 생기 있는 모습, 밝은 모습, 뭔가 다른 사람이 보면 즐거운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자면 어떻습니까? 체력을 키워야 됩니다. 운동을 하고, 걷기, 또 달리기, 또 배드민턴, 또 등산, 뭐 여러 가지 많겠죠. 운동을 해서 내가 내 체력을 키워야 됩니다. 중개업은 많이 돌아다니고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공부하러 다니고 협상하러 다니고 뛰어서 다녀야 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체력이 약하면 어떻게 다닙니까? 중개업소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중년이, 장년이 중개업계에서 성공하려면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취미 생활을 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려야 됩니다. 어떤 취미냐고요? 뭐 낚시도 좋고, 어떤 분은 기타 칩니다. 기타. 또 어떤 분은 드럼도 치고, 아코디언, 색소폰. 중개업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악기를 많이 취미로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스트레스 날려버리는 거죠. 스트레스를 꼭꼭 차곡차곡 쌓아두면 암 걸립니다. 암. 그죠? 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암 걸립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고 취미로 풀고 사무실에 나올 때는 건강한 모습, 밝은 모습을 보여줘서 있다면 중개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성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항상 남들이 좋아하는 중개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능력에 따라, 노력에 따라, 활동 범위에 따라, 또 하는 업종에 따라 수입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있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중개업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는 데 대한 성공감을 느낀다면 바로 여러분은 성공한 것입니다. 성공은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중년의 마음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성공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PC로 제 강의가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를 또 기대하여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Sorry ass DJ.